안녕하세요. 마타리 김지영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 어떠셨어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방송 보신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모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알찬 방송을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좀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예정대로 이번 주 토요일 지금 방송에서는 일반 경주 2개, 승부 경주 2개 포인트씩 잡아서 설명해드리는 걸로다가 진행을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좀 더 경주수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열화와 같은 성원이 필요했는데 없으셔서 좀 삐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저의 회심의 카드죠. 취재 수첩 먼저 오픈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역시 그 4월 경마가 5주 경마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전 두수들이 좀 헐거워요. 편성 두수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그 수요일 날은 출마 투표 말고 뭐라 그러죠? 예,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총선이 있었고, 그 바람에 이제 조교사님들이 많이 자리를 비우셨었고요. 목요일에도 그 여파가 있었는지 좀 많은 조교사님들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사분들 막 열심히 뒤지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일단은 봐야 하는 마방들 살펴보죠. 4조 박윤규 조교사 님에서 이제 그 토요일에 2두 출전을 하는데 3두 출전을 하는데 다 괜찮습니다. 뭐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늘푸른 전보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이제 물론 데뷔전이기 때문에 마방에서는 늘 조심스러워하죠. 뛰어봐야 안다. 라는 멘트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라클러버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약간 몸이 무겁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차지했다. 이번에는 상태는 더 좋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11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말이죠. 나이트 후드. 또 앞으로 뛸 말이다. 더 좋아질 거다. 라는 멘트 있었다라는 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미라클 러버 체킹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방 순서대로 보자면은 21조에서 언비터블 체킹을 해 드렸습니다. 언비터블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편성에서는 강자가 출연을 해 있죠. 저희가 잠시 후에 일반 경주, 10경주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거기서 한번 체킹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그 외에 21조에서 행복한 동행 7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전 성적이 좀 휴양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저조했지만 직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걸음이 있다라는 거 멘트 기억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30조 정지훈 조교사님 잘 인터뷰 안 해주시는데, 예. 이 30조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에는 2두 출전하고 그 중에서 에바로드 3경주에 출전합니다. 직전 경주 3위를 차지했었단 말이에요. 3위를 차지를 했었는데 좀 전개가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했었던 3위였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이라면 순위 상승은 당연하겠죠. 예. 3경주 1번 에바로드 기억해 주시면 재밌겠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체킹해드린 거 51조 빅5 그리고 50조 유비 커터스 체킹해드렸는데, 사실 50조 유비 쿼터스 1경주에 출전하는 말 같은 경우에는 뭐 베스트 멘트가 나온 건 아니에요. 예, 조교사님 혹시 보시고 오해하실까봐. 베스트 멘트는 아닌데 직전 경주 4위를 차지했었던 말이고요. 1경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유비 쿼터스. 그리고 마지막 51조의 이제 빅5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승급전에서 입상을 차지했었습니다. 마방에서 기대치가 상당히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을 믿고 기승하는 기수가 필요했었던 51조의 조성건이라는 날개가 들어간 거죠. 좀 더 나아지는 성적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마방들, 제가 여기 체킹은 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외의 마방들 중에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14조 이번 토요일날 한두 출전합니다. 나봉캐슬 5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나봉캐슬 이렇게 게이트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했으니까 게이트 상황 봐서 선행 갈 수 있으면 좋겠다. 1번 게이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33조 위닝앤디 10경주에 또 풀어드릴 거고요. 위닝앤디 외에 5경주에 출전하는 조계산
직전 경주 작전 실패였던 것 같다. 약간 무빙을 떴었거든요. 이번에는 차분히 추입을 하는 작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경주 분석에 참고를 하신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포인트 승부부터 짚고 가시죠. 자, 이번 주 포인트 승부. 일단 승부 경주 4개의 경주 먼저 알려드리자면 4경주, 7경주, 8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득이하게 3경주 공지해드렸다가 4경주로 추천 경주를 변경한 적이 있거든요. 제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에 오셔서 함께 이제 추천 경주 체킹은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번 4경주 4경주하고 8경주는 이제 풀어드릴 거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경주들 포인트를 잠깐 짚어드리자면 일단 7경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예, 7경주. 재밌는 포인트는 1400m라는 부분, 그리고 이 1400m에서 강자급 말은 없다라는 부분. 4번 프리티보이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입상을 차지했었고요. 사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전 경주는 조금 무시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벼운 주로, 포화주로, 이런 주로에서만 주로 입상을 하더라 라는 통계치를 놓고 직전 경주는 조금 주로가 그에 비해서 무겁지 않았나 싶었는데 페로비치 기스가 기가 막히게 인코스를 파고들면서 선입형 추입을 보여주죠. 이번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뚜렷한 선행마도 없다라고 한다면 4번 프리티보이가 쥐고 가는 전개 2점, 페로비치라는 날개, 그리고 더 나아지고 있는 3살이잖아요. 더 나아지고 있는 걸음. 뭐 충마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후착이 되겠죠? 네. 아까 취재 수첩에서 제가 이렇게 체킹해드린 말들이 있기도 하고요. 오픈하지 않았던 말들 중에서도 재미있는 취재 내용들 있습니다. 복병권 산재 편성이다. 추근이 때 후착 혼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경주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는요. 이거야말로 정말로 복병권이 어마무시하게 존재하는, 기수들 인터뷰까지 이거 접목을 시키면요. 여기 복병마가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축을 무엇으로 잡고 가느냐, 가장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는 축이 무엇이냐, 취재 수첩에서 잠깐 힌트 드리긴 했고요. 자, 1번 빅5 같은 경우 직전 경주의 레이팅 구간 자체가 중복 구간이었죠. 예, 거기서 이제 조금 이득을 봤다라고 평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1번 빅5만큼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11경주, 7경주 뭐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이래도 이러이러한 맥락이 있다. 두 개 모두 7경주와 11경주 모두 축을 잡고 가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후착 혼전이더라. 11경주는 아예 축부지 혼전이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4경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려니까 힘드네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어요. 자, 4경주 포인트 승부 살펴보자면 가장 중요한 맥은 9번 섬광이 가지고 있죠. 17주 만에 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말이고, 이 말이 이 출전 기간 편골절이 있었거든요. 골편골절이 있었던 상황에서 휴양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훈련 시 걸음이 무난하더라 라는 것만으로는 불안 요소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주의 맥락은 무엇이냐? 자, 일단 옆에 전개도 같이 나가고 있죠. 1번 빅챔프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게이트 2점을 살리는 선행 강공 작전 또 한 번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4번 쾌풍이 가세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10번 밝은 레이 김혜성 기수 안장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선입권에 붙어서 전개를 해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3두의 말을 제외하고 나면은 9번 성광이까지 9번 성광이까지 정상 컨디션이라면 9번 성광이가 선행을 간다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경주죠. 하지만 일단 9번 성광이는 현장까지 체킹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거 꼭 유념을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개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전개도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이게 도대체 어느 상황인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3코너 진입 직전. 왜 우리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스타트 이렇게 나오고 3코너쯤 되면은 마군 길이가 쭉 늘어서서 보이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 기준이에요. 결승선도 아니고 출발 직후도 아니고요. 제가 주로 이제 그릴 때는 보통은 그 3코너 지점에서의 기준으로다가 전개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 와갖고서 앞선에 있으려면 초속이 어느 정도 있고 중속, 가속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1번 빅챔프, 4번 쾌풍이 그때까지는 버티고 있을 건데 성광이는 언제 치고 올라오느냐? 추입마들의 추입 타이밍은 언제쯤이겠느냐? 즉 앞선 스피드의 말들을 뒤에서 덮치려면 어느 정도 빠르게여야 하느냐를 체킹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면 가장 추입력이 좋았던 직전에 3위를 차지했었던 5번 PK 캡틴 같은 경우가 재미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정력이라는 부분, 직전 경주에 살아나는 컨디션을 보였습니다만 잠깐 반짝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까지 체킹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결정력이 보강이 되면서 재밌어지고 있는 말은 추임마 중에서 3번 슈퍼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번 경주가요. 기수, 마주, 마방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거 누구 하나 들어오면 누구 하나 삐질 것 같아요. 굉장히 관계가 많이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대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실 법도 하겠고 여기서 제가 오픈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현장에서는 제가 잠깐 오픈을 하겠습니다만 현장 예상 577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알고 가실 수 있게끔만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피드. 현장 상태에 따른 스피드의 변화. 이 부분을 캐치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4경주. 재미있는 결과 속에서 제가 노리고 있는 말 4번 쾌풍 하나 오픈해놓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8경주 살펴볼게요. 자, 이번 8경주 국산 4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해 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승급전 말들 2두 4번 미라클러버, 11번 해피볼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5번 골드뮤직, 누구나 다 아는 선행마, 그리고 컨디션 회복이 됐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인 1번 대한천왕이 출전을 합니다. 복병권까지 넓혀서 보자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최대 복병처 청말 폭탄배당 7번 발원지 짚어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박병윤 기수가 얼마나 이 말을 믿고 기승을 할 수 있을지 벌써 5번째 기승, 6번째 기승이네요. 근데 한 번도 말을 믿고 기승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 현장에서 아주 번쩍거린다. 주로 출장하는데 애가 난리가 나더라. 이러시면 한 번쯤 고려해보셔도 재밌을 폭탄배당과 7번 발원지고요. 그 외의 말들 중에서는 일단은 1200m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말은 저는 외곽의 11번 해피볼입니다. 이거 직전 경주 뭐 저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적중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예. 해피볼만큼 1200m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선행마가 유리한 게 아니에요. 해피볼이 그런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죠. 얘 추입마입니다. 추입, 게다가 앞말. 자, 승급전에 강한 상대들을 만나기는 했어요. 이 하위군 5군에서보다는 스피드 자체는 좀 흐름 자체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번 금케라, 5번 골드뮤직이 레이스를 쭉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옆에 전개도 보고 계시는 분들은 3번, 5번 얘기하는데 제가 1번 앞에 갖다 놨죠.
대한천왕. 자, 대한천왕 같은 경우는 모래를 안 맞고 뛰었을 때는 꾸준하게 연투, 뭐 계속해서 연속 4연속 입상을 해왔었단 말입니다. 승급 전에 조금 여유를 부리면서 외곽을 돌면서 한번 주춤하더니 약간 상승세가 한풀 꺾였어요. 직전 대상경주 스포츠 서울배에서도 그거를 못 따라잡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사실 이렇게 무너질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컨디션이 빨리 살아나서 오크스가 좀 버틸까요? 6월 12일인데 오크스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말이 1번 대한천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살아나는 모습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 컨디션이 살아나는 것은 목요일까지의 훈련 내용 가지고도 부족해요. 현장, 예시장, 주로 출장까지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 좀 유념을 해두시고요. 1번 대한천왕 상당히 이번 경주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이다라는 거. 이 말이 제가 지금 그린 전개도대로 앞에 간다 라고 하면 게임 셋이에요. 골드뮤직에 오히려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도 밀려있고 골드뮤직 같은 경우에는 전 사실 이런 유형의 말들 그렇게 썩 좋아나 하진 않거든요. 물론 얘는 이제 1000m도 선행으로다가 우승을 데뷔전에 우승을 차지한 말이지만 골드뮤직은 1400, 1300m 흐름이 느립니다. 선행마가 나가서 버티기가 오히려 수월해요. 그런 흐름에서 이제 했었던 말들. 반면에 이제 대한천왕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1번 게이트라는 게이트 있죠. 잘 살려준다면 재밌을 말이다라는 거. 여기에 4번 미라클러버 아까 체킹해드렸죠. 주제 수첩에서. 그리고 외곽에 11번 해피볼. 이 흐름을 어떻게 잡고 누구를 축으로 잡고 가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1번, 4번, 5번, 11번 여기에 재밌는 취재 내용 3번 금캐라 기수가 관건입니다. 까지 오픈해드리고 승부경주, 포인트 승부경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분석 들어가 보죠. 일반 경주 이거를 빨리 경주수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빨리 경주수를 늘려야 되는데 뭐 1경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로 판단이 되는 흐름입니다. 1000m이고요. 지금 출전한 말들이 아직 힘이 덜 차고 어려서 지금 6등급에 있을 뿐이지 굉장히 그 편성 강도 자체는 있는 편이에요. 6등급에서도. 자, 일단 직전에 입상을 차지했었던 1번 배트타임. TSI 잠깐 보시면은 주로 무게가 7이에요. 7. 엄청나게 무거웠다는 뜻이죠. 그 속에서 선행 강공 펼치고 있는 런업퀸을 라스트에 여유있게 위협을 하면서 반마신 차로 집니다. 이거 솔직히 안 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라스트 가속은 제법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도 상태 좋고 뛰고 싶어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말. 다만 마체가 너무 작아요. 만약에 체중이 더 빠진다면 현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3번 금강천하. 직전 경주에 3등 했으면 정말 잘 뛴 겁니다. 그리고 그 3등이 어부지리성, 뽀록, 어쩌다 한 번의 3등이 아니라 걸음이 늘고 있는 3등이에요. 이런 말들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죠? 3세 미승님의 경주이기 때문에. 4번 늘푸른 전보도 저는 사실 안장이 바뀌어서 다시 출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번 봐줄 수 있을 만큼 앞으로는 좀 띄워줄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6번 고운매. 계륵입니다. 계륵.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거 해설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 무렵에 이제 나왔던 거의 모든 경마 해설방송을 다 봤는데 죄다 고운매예요. 축이. 아유, 나 따라오시지. 저 런어퀸 축이었는데 거기에 배트타임이었는데 안타깝고 고운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휴양 이후에 4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직전 경주에 3위를 하고 순위 상승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직전 경주에 런어퀸한테 방해를 다소 받지 않았느냐. 실제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위현종 기수가 출발 직후 350m인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치고 나왔다고.
결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운매보다 문나이트 있죠. 지금 12번 출전하고 있는 문나이트. 그 경주 보시면 문나이트가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한상열 교수가 기승했었는데, 그래서 그 말한테 굉장히 짜부당하고 막 이래갖고 방해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차가 나요. 제가 그래서 고운매를 약하게 봅니다. 오히려 12번 문나이트의 추입이 더 재밌을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지난주 같은 주로면은 고음의 선행 한번 받으면 끝나죠. 얘기 끝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황당한 주로가 연출되지 않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말의 능력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자, 취재 수첩에서 오픈해드렸었던 9번 유비쿼터스 보십시오. 자, 유비쿼터스를 제가 체킹을 해드렸던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저는 유비쿼터스를 추천을 드렸어요.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알고 계시죠? 에마비상 미래주역은 이거는 쌍승식 단방이고 한 방 끝났고 3차 유비쿼터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 조금 끈기가 밀리면서 4등으로 밀려나기는 했는데 이게 더 나올 걸음이 있고요. 걸음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유비쿼터스의 기습, 복병으로서의 가치 조금 더 업그레이드, 업 시켜보고 싶습니다. 또한 8번 자이언트 특급, 자이언트 특급 같은 경우도 마방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세영 기술 기승을 했는데, 야오 자이언트 천리 직전 경주 편성 자체가 강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본다면, 야오 자이언트 지난주에 입상, 천리는 우승했죠. 지지난주에. 자이언트 특급. 그 말들하고 좀 마신차가 많이 났다는 게 하나 함정이에요. 판상 강도 센 데선 잘 뛰었는데 얼마나 잘 뛰어줄지 문세영 기수 뭐 현장 상태가 진짜 삐까뻔쩍하다라고 하면 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마방에서 의지가 있습니다. 문세영 기승했습니다. 이 이상은 설명드리기가 힘드네요. 자, 1번 배트타임, 3번 금강천하, 그리고 12번 문나이트의 복병은 9번 유비쿼터스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경주였습니다. 이어서 10경주 볼게요. 11경주는 제 추천 경주고요. 자, 10경주 1등급 2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10경주 2000m 경주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저도 놀랬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셨어요. 직전 치프레드켄과 베스트런의 접전 박빙이죠. 저는 그거 현장에서도 봤지만 동영상을 몇 번 돌려봤는지 몰라요. 사진 판정 나오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베스트런이 꼭 이긴 것 같았거든요. 자, 60kg이 무겁죠. 정말 무겁죠. 2000m 무겁죠. 60 달고 2000 돌리니 2km인데 무겁죠. 위협을 당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방에서의 기대 주고 이번 주에도 치프레드켄에 걸려있는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 무시하기에는 보여준 능력이 한수위죠. 4번 베스트런 직전에 코차로 치프레드켄을 위협을 하고도 또 52예요. 이유는 직전에는 초과 중량이었고요. 이번엔 초과 중량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중량이 맞아요. 중량이 맞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따지실 필요 없고요. 베스트런 같은 경우에도 기본기는 갖추고 있었던 말입니다. 1등급 승급 전에서도 입상을 차지했었던 말이기 때문에 직전에 다시금 컨디션 회복세를 보여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정하겠죠. 17조에서 2도 출주합니다. 10번 다이나믹 질주하고 같이 출전을 하는데 다이나믹 질주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던 말이고요. 2000m 나오면은 3등이 최선입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말이고요. 혈통의 한계 6번 위닝앤디는 직전 경주 현장에서 함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발주대에 이 위닝앤디를 들이밀려고 넣었다 다시 이거를 4번을 반복합니다. 거기서 힘 다 썼죠.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서 실제로 힘쓴 것보다
처음에 발주대 안 들어가려고 싸운 게 더 컸기 때문에 3주 만에 과감하게 출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생긴 문제, 페로비치하고 안 맞아요. 페로비치 기수가 언비터블에 예약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위닝앤디가 갑작스럽게 쓰면서 조성공 기수의 안장이 교체가 됐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위닝앤디가 기본기상으로 이편성에서 밀리면 안 되죠. 다만 치프레드케나가 약간 성질이 다른 것이 치프레드케는 감고 올라오는 추입형 말이고 위닝앤디는 참고 한 발 쓰는 추입형 말이죠. 그렇다면 선행마 스트롱로드가 선행을 또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 한라축제가 선행마고요. 이 정도의 말들의 스피드를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느냐. 저는 위닝앤디가 한라축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스트롱로드 같은 경우에 추입형 말들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행 말들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바로 뒤에 따라가는 언비터블은 못 잡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비터블 같은 경우도 조교사는 치프레드캔만 없으면 우승장담이라고 얘기할 텐데 뭐 이런 식의 그냥 웃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멘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언비터블의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좋고요. 지금 현재도. 직전경주 베스트런을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쟤는 뭘까라고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언비터블의 서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편성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액면 그대로 12번 치프레드케를 인정하고 갈 것이냐. 요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치프레드케는 예시장이나 주로 나가면서 한 번도 삐까뻔쩍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쟤 너무 좋아. 쟤는 꼭 사야 돼. 이런 적은 없는 말이에요. 약간 찌끄덕거리는 것 같고 저도 몇 번 속았거든요. 쟤 조금 찌끄덕거리는데? 제가 봤을 때 혹시 요즘에 이제 예시하면 주로 하면 잘 나오니까 치프레드켄이 가장 좋아 보였을 때는 KRA컵 클래식 때였습니다. 그때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번쩍거렸었던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프레드켄의 상태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일단은 부정할 수 없는 치프레드켄 여기에 상태 많이 좋아지고 있는 5번 언비터블 4번 베스트런 위닝핸드의 추임력과 그 다음에 1번 더블 샤이닝 이거는 최대 복병이에요. 더블 샤이닝도 충분히 1900m 9만석을 위협하는 1900m에서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컨디션 회복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얘도 그래서 현장까지 상태를 밀어두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 안 드렸는데 뭐 이런 말들의 스피드 싸움이라기보다는 끈기 대결이라고 보시는 게 더 재밌겠고요. 2000m 한 가지 더 체킹을 하신다면 다음 달에 YTNB의 레이팅은 85 이하라는 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4개의 경주 살펴봤습니다. 승부 경주 잠깐 언급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6개의 경주를 살펴본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일단 승부 경주 4, 7, 8, 11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일반 경주 역시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은 그 흐름이 이번 토요일이 힘든 점이 흐름이 다 달라요. 경주들이. 그 부분을 좀 잡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소한 577로 거셔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떠드는 거 이번엔 줄이고 이번 경주 흐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느립니다. 빠릅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거셔서 그것만 확인하고 끊으세요. 처음에 30초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것만 확인하고 끊으실 수 있게끔 그거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060-300에 5775로 더욱 적확한 적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